드럼이 인기 얘기 많이 얘들아 화풀 마지막 단어는 합시다. 쉽지 않네. 그래서 성형 무서운 사기 저는 약간 약간 메비우스 야 아니야, 그냥 모비율이야. 버스 탔을 때 약간 뒤에 포비야. 앉아요. 포비 겁나 무거워. 고비 고도비면요 왜? 지지야 네가 좋아하는 애야? 진짜지야 그렇게 그냥 삶아먹으려고 키우는 그래도 거. 왜 그리고 나중에 삶아먹어. 알고 보니까 정석이 근데 거기 자고 일어났는데 헬이 깔려가지고 죽어있어 그대로 부어가지고 우리처럼 그거 이제 포로도 먹다가 이제 뒤돌아봐 얘가 있는 거야 그게 나요? 얘들아 봅시다. 저번에 크기가 40이야. 아니야. 아니네. 자리가 없네. 얘들아 봐봐. 어떤 집단이 있어. 그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그 모집단에 이제 전체 100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안경 쓴 사람의 수가 40명이래. 일단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집단에서 사람이 안경을 썼을 확률은? 이라고 물어보면 40%. 그치? 확률이니까 100분의 40, 5분의 2 뭐 그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겠지. 프로 안 돼. 아무튼 그래도 뭐.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근데 이제 여기서 뭐 할 거냐면 내가 표본을 10개를 뽑을 거야. 표본을 10개를 뽑으면 요 표본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의 수를 내가 확률 변수 x라고 줄 수 있을까? 네. 그치? 네. 그럼 확률 변수 x가 몇부터 몇까지 존재해? 양부터 10까지. 10까지 존재하지. 그럼 얘네들에 대한 확률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내가 그냥 표본을 뽑을 때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 이미 추출했으면 이미 추출을 했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비보건. 복원 추출을 한 거지. 야 그런 게 없어. 보건. 복원 추출을 한 거니까 만약에 내가 10명을 뽑을 건데 그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 0명을 뽑을 확률이라고 5분의 3이라고 하면은 10제곱. 사람마다 안경을 썼을 확률이 어떻겠어? 달라요. 같아요. 같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지. 네. 일단은 수학적 확률을 할 때는 다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얘가 안경을 썼으면 얘는 옆자리였으니까 동일하게 시력에 어떻게 지장을 받아가지고 안경을 썼을까? 아니면 영향이 없을까? 없지. 없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뭐야? 안경을 썼을 확률이 독립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은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100시 0 곱하기 5분의 2의 0승 그 다음에 5분의 3의 100승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지. 여기 이제 쭉쭉쭉 가다가 6은 확률 계산이 어떻게 돼? 100시 6 곱하기 5분의 2의 6승 5분의 3의 4승 이렇게 계산이 되지.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는 뭘 따른다라고 할 수 있냐면 100, 5분의 2인 이 항목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그럼- 10명을 뽑았으면 10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씨 아니 그래서 여기 자연스럽게 10이라고 썼는데 왜 저기 100이라고 썼냐? 자연수야 여기 뭐 아무튼 어씨 큰일 날 뻔했네. 요런 이 항목을 따르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얘네들을 그냥 x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모비율의 추정이라고 얘기가 나왔잖아.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올 거냐면 모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고 표본 비율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모비율은 뭐냐면 저기서 모집단에서 안경을 쓴 사람의 수 저게 모비율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2가 되고 이거는 기호로 일반적으로는 스몰 p에 해당이 되는 걸 거야. 그 다음 여기서 일단은 표본을 뽑을 건데 표본의 크기는 지금 상황에서 몇이야? 10이지. 그럼 여기서 이제 표본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확률 변수 x를 내가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 이게 표본 비율이야. 됐어? 그럼 내가 표본을 뽑았을 때 그 안에서 안경 쓴 사람이 몇 명인지 그 비율. 그러니까 표본을 10개를 뽑았을 때 안경을 쓴 사람의 비율. 오케이? 그럼 안경을 쓴 사람의 수가 확률 변수였으니까 요 10분의 x도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됐어? 그럼 그때 이렇게 생긴 확률 변수를 우리가 표본 비율이라고 하자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표본 비율은 확률 변수야. 일단은 확률 변수면은
그 확률 변수는 분명히 10분의 x꼴로 생겼을 텐데 얘네들의 확률은 누구의 확률이랑 똑같아? 확률 변수 x의 확률이랑 똑같겠지. 그럼 잘 봐봐. 지금 확률 변수 x가 이렇게 생긴 이항분포를 따랐어. 그럼 표본 비율은 10분의 x지. 그럼 얘는 어떤 이항분포를 따를까? 1,5분의 2 아닌가? 왜 1콤마야? 10컴마 똑같이 10콤마지? 10컴마 50분의 2 10콤마 50분의 25분의 1. 아 0.04 이거 내가 말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말 잘못했어. 아씨 미쳤나봐. 아니야 말 잘못했어. 다시 얘 같은 아니야 말 잘못했어. 얘 같은 경우에는 확률 변수 x가 n 값이 적당히 크면 정규분포를 따르지. 어떤 정규분포를 따라? 보통 이제 m,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네. 됐어?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 10분의 x는 또 어떠한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어떠한 정규분포를 따르겠어? 10분의 m, 시그마 제곱 루트 10분의 19 그냥 10분의 시그마 루트 10분의 1 뭐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겠지. 뭐까지도 오는 거 어렵지 않지? 네 그럼 그때 이제 우리가 어떠한 한글이 등장을 하면 계속 그거에 대한 이제 미지수들이 등장을 하잖아. 그래서 표본 비율은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P하고 이렇게 그 웃음 표시. 됐어? 그럼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모자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얘를 P, 햇 이렇게 응? 이라고 읽어. 이런 척하는 건가? 됐어? 헷. P, 햇이라고 읽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쓸 거야. 됐어? P, 햇이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확률 변수 x가 n, p인 이항분포를 따르게 될 텐데 n, p인 이항분포를 따르게 될 때 내가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거에 대한 표본 비율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될 텐데 그럼 얘 같은 경우 이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np, npq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겠지.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냐면 p, n분의 pq. 너네 이거 q가 뭘 의미하는지는 알지? q가 뭐야? 1-p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가 n분의 x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까지는 뭐 납득하는 게 어렵지 않지? 왜냐면 여기 np를 뭐로 나눈 거야 평균은? 확률 그치? 여기 npq는 n 제곱으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 인 건데 사실 모비율이 계속 있다가 없어진 거는 너희가 모비율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이제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내는데 지장이 없거든? 그래서 막 있었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왜 다시 넣었을까? 나 이거는 의도를 잘 모르겠어. 왜 다시 그러니까 정작 이제 필요한 필요한 단원들은 안 넣어주면서 이런 쓸데없는 건 왜 넣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설명이 좀 장황했는데 그냥 뭐냐면 이렇게 생긴 어떤 비율 확률처럼 보이는 이 비율조차도 뭐가 될 수 있냐면 확률 변수가 될 수 있고 그거의 확률은 뭐 원래 이제 우리가 가정했던 확률 변수 x랑 확률이 똑같다. 그래서 이제 이 표본 비율 같은 경우에는 표본 비율 같은 경우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고 그 이항분포는 대략적으로 n 값이 적당히 커지면 정규분포를 따를 거기 때문에 얘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를 거다. 그게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얘도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거랑 같이 모비율을 가지고 추정을 할 건데 얘도 이제 모비율을 추정을 하겠지. 그러니까 모비율이 뭐야? 모비율이 스몰 p. 그럼 스몰 p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모비율의 추정이 아니라 뭐의 추정이었냐? 모평균의 추정이었지. 모평균의 추정은 스몰 m이 어느 범위에 있냐? 그러니까 스몰 m을 어떤 범위를 잡았을 때 그 안에 스몰 m이 몇 범위 포함이 되냐? 그걸 가지고 이제 신뢰도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럼 그때 얘는 구간이 어떻게 잡혔어? x가 마이너스 신뢰상수 k에다가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잡혔었고 여기는 x 플러스 요식이 이렇게 잡혔었지.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잡히냐면 여기에 phat이 올 거야 표본 비율. 그럼 phat이 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가 아니라 루트 여기는 그냥 m분의 pq야. 왜냐고 묻지 마. 그러니까 항상 또 지들 맘대로야.
원래는 이제 루트 n분의 pq 뭐 이런 게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그마가 오니까 여기는 또 지들 맘대로라 내가 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겠대 지들은. 그렇지 나도 의문이야. 이렇게 해야 돼. 됐어? 그래서 이제 모비율의 추정은 모평균의 추정이랑 똑같아. 근데 이제 모비율 문제가 나왔을 때는 추정할 때 이러한 식을 쓴다 정도까지만 너희가 알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최대 표본 허용 오차. 뭐 별다른 건 아니야. 우리가 만약에 시청률이 어떤 드라마의 시청률이 한 13% 정도로 예측이 된대. 그럼 이제 그게 오차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맥시멈 어디까지 오차로 잡아도 괜찮은지. 그게 이제 최대 표본 허용 오차거든. 그러니까 이게 최대 표본 허용 오차는 뭐냐면은 얘랑 얘 사이의 거리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 아무튼 얘랑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최대값을 가질 수 있어. 왜 그러냐면 제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n분의 p 1-p에다가 루트가 씌워져 있지. 그래서 이 친구는 언제 최대값이야? n이 작을 때. B가 4분의 1인데 n이 고정일 때 미쳤나봐. p가 2분의 2분의 1 1 되지. 이게 몇 차식이야? n이 고정이면 2차 2차식이잖아. 그래서 최대 표본 허용 오차는 p가 몇일 때야? p가 2분의 1일 때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게 끝이야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희가 앞에 배웠던 거에서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모비율이라는 걸 새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추정하는 것까지 그냥 똑같이 가져가되 다만 이제 그 옆에 오는 것들이 뭐가 달라졌는지 정도만 너희가 확인만 해주면 그냥 돼. 그리고 모비율 이거 잘 몰라도 너네 이제 사는데 지정이 있구나. 지정이 확실히 좋아. 지정이 안 달라. 정확하게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아까 얘기했듯이 오차가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게 최대 허용 표본 오차인데 그건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얘가 최대값을 가질 때까지 가능하다고. 그냥 그 정도까지만. 너희가 앞단원 제대로 이해했으면 여기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서 그냥 이렇게 바뀌어서 적용이 되는구나 정도까지만 알면 돼. 여기는 문제될 게 없어. 최대 표본 허용 오차. 저건 나도 발음이 잘 안 돼. 많이 안 써와가지고. 최대 표본 허용 오차. 최대 표본 어디 있어? 최대 표본 허용. 주문제 11-1번. 어느 지역의 주민 중에서 A형인 주민의 비율이 36%래. 그럼 이게 뭐냐면 모비율이 0.36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야. 텍스트 속에서 모비율이 0.36이다 라는 게 주어진 거고 이때 100명 중 100명을 추출을 하겠대. 표본의 크기를 100개를 추출을 하겠대. 이때 100명 중에서 A형인 주민의 비율을 P햇이라고 할 때 P햇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P햇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어떠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그랬어? 여기는 스몰 p, 여기는 n분의 p1-p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그때 요 p 햇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이 되는 거니까 요게 0.36이 될 거고 얘는 뭐 하면 돼? 그냥 계산하면 되지. 됐어? 그러니까 p 햇이라는 건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거 컴마 이거인 정규분포를 따르면 p 햇의 평균이 여기고 분산이 여기다 인 건데 문제에서 지금 스몰 p가 0.36이라고 주어졌으니까 평균이 0.36인 거고 분산은 0.36, 0.64 그걸 몇으로 나누는데 100으로 나누면 그게 분산이고 걷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왜? 그치 계산이 더러우니까 나도 안 했는데 계산해 왜? 0.36부터 0.64래요. 아니지. 루트 1000분의 아니 40만에 0.64 곱하기 0.36 곱하기 0.64를 100으로 나누고 루트 씌울 거 아니야. 그럼 10분의 0.6 곱하기 0.8인데 뭐가 어려워? 0.36이네. 0.048이 1000분의 0.048. 그다음 2번 100명 중에서 혈액형이 A형의 주민이 42명 이상 48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확률 변수 x가 42 이상 48 이하일 확률을 구해도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이거야. p 해시 0.42 이상 0.48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얘는 어떻게 구해? 표준화하면 되지. 아까 p 해시 어떠한 정규분포를 따랐어? 0.36, 0.048의 제곱 이렇게 생긴 정규분포를 따랐지. 그럼 이것도 그냥 뭐 해주면 돼? 표준화해서 계산만 해주면 돼. 됐어? 계산이 더 더러워진 것 같아. 유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어. 어? 유제가 다음 페이지에 있어. 세 문제야 문제가. 이제 몇 문제야? 에이. 이게 시험인데 정규 진짜 내 문제야. 당연하지. 그러니까 안 들어. 아니 애초에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필요한 몇 개만 주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96%의 신뢰도로 추정할 때랑 98%의 신뢰 아니 99%의 신뢰도로 추정할 때만 해서 그거 당연하지. 말했잖아. 정성만 이상한 거라고. 책을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뭐 그걸 뭐라 그래. 어떤 선거구 요건자 중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그럼 스몰 n값이 또 100이라는 얘기고 어떤 if 후보자 A에 대한 지지자가 40명이었다. 그럼 스몰 p 모비율이 10분의 4 5분의 2라는 얘기일 거고 이때 이 선거구 유권자의 A에 대한 지지율 100명을 이미 추출해 조사해야 될 지지자가 p 해시 p 해시 5분의 2라는 거구나. 이 선거구 유권자의 A에 대한 지지율 P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라 하면 어쨌든 스몰 P를 또 추정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명을 뽑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표본을 여러 개를 뽑는 게 아니라 표본 100개를 뽑았을 때 그 중에 40명이 지지자였으니까 그 표본 비율이 P 해시 이제 100분의 45분의 2라는 얘기고 그럼 이거를 신뢰도 몇 프로냐? 95%로 추정을 하면 이제 여기는 P 해시 5분의 2가 올 거고 마이너스 신뢰 상수가 95%면 1.9이고 왜 안 주어져 있지?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뭐가 온다고? 루트 n분의 여기에 이제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이 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 어떻게 생긴 거야? 어차피 여기는 이제 피햇이 올 거고 여기는 이제 뭐 신뢰상수 1.96인 건 이제 계속 봤으니까 여기에는 뭐가 온다고? n분의 피햇 큐햇 됐어? 내가 아까 n분의 pq라고 잘못 얘기했구나. 피햇 큐햇을 진짜 그러네. 다시 쓰면 되지. 어쩐지. 그러니까 얘를 추정을 할 때 내가 잘못 썼어. 여기가 이제 p 햇이 오고 더하기 신뢰함수 k 곱하기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 올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추정이라는 건 내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나에게 주어진 정보는 뭐야? 표본에 대한 정보밖에 없을 때 내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측을 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여기 식을 써야 되는데 나한테 주어진 정보가 p 햇밖에 없는 거잖아. 요 n이랑. 그치? 그러니까 여기 위에도 당연히 올라가야 될 게 PQ가 아니라 PH랑 QH일 수밖에 없겠지? 뭐 QH는 1-PH일 거니까 됐어? 그러니까 추정할 때는 저거 계산을 하래. 신뢰 구간을 구하라 하면 이거 계산하고 이거 계산을 하래. 파이팅. 하면 금세하지. 어느 고등학교에서 교복 디자인 변경에 찬성한 학생의 비율 P를 알아보기 위하여 n명은 이미 추출할 표본의 크기가 n이라고 주어져 있고 교복 디자인 변경의 학생에 찬성하는 표본 비율 P햇을 구해서 P햇을 이용하여 구한 모비율 P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저렇게 나와 있대. 그럼 이제 0.7216이 있을 거고 오른쪽에 0.8784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써지는 거야? P햇 마이너스 신뢰도 몇 프로야? 95%지? 95%니까 1.96 곱하기 크기도 안 나와 있으니까 루트 n분의 p햇 q햇 이렇게 쓰면 되고 얘는 p햇 더하기 이렇게 되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을 뭐 해? 얘네들을 더하면 p햇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더하면 p햇이 얼마나가 나오지?
그럼 그 피해 구하고 나서 피해를 여기다가 다 대입을 하면 n 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세요라는 얘기야. 이건. 와. 11-4번 어느 제약회사의 새로 개발한 독감 예방 백신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 면역률에 대한 신뢰 구간 이 신뢰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을 0.1 이하로 하려고 할 때 n의 최소값. 어휴. 개운하다. 저 이것만 하면 11달러 진짜 다 나간 거예요? 이제 확도 끝났네. 작품이 끝났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말만 읽으면은 사실 이게 모비율 문제인지 확실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거든? 근데 모비율 단원이니까 그냥 면역률에 대한 신뢰도니까 비율이 나왔으니까 모비율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고 우리가 모비율의 추정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는 문제를 읽었을 때 많이 주어진 정보가 없더라도 문제에 있는 저거 단어 하나에서 면역률에 대한 신뢰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표본 비율, 면역률에 대한 표본 비율을 pH라고 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뭐 p 햇 q 햇 이렇게 될 텐데 신뢰도 95%, 신뢰도 95%면 여기가 1.96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 신뢰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을 0.1이야. 그럼 최대값 이 신뢰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은 뭐라고 그랬어? p햇이 몇일 때? 2분의 1, 2분의 1일 때. 그럼 여기 그냥 몇이라고 써주면 돼? 4분의 1 이렇게 써주고 얘가 0.1 이하다. 이거 계산하면 n값의 범위가 나오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글에다가 적절하게 그 글을 미지수로 치환을 하든지 아니면 뭐 수치로 치환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수식에 대입하는 연습 정도만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리고 너희가 계속 보면 알겠지만 95랑 99 이외의 퍼센트가 나온 거는 거의 없었지. 한 문제 있었나? 근데 96% 하나 있어서. 그래서 그냥 95랑 99는 외워. 1.96, 2.58 저게 막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서 괜찮을 거야. 외워도. 아무튼 끝. 쌤, 어? 모자가 늘라면 뭔지 알아요?